네, 2023년 6월 18일 이정훈입니다. 앞에 방송에서 제가 앞으로 중국을 진화라고 부르자라고 한 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표시하시는데요. 조금 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9년 3월 1일 우리는 기미독립 선언을 합니다. 일제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만세운동을 벌였습니다. 그 독립선언서에 중국을 진화라고 표현하고 있는 걸 기억하십니까? 고등학교 2학년인가요? 3학년 때 기미독립선언문 거의 딸딸 외웠죠. 5등은 자해 조선이 자주민인가 뭘 선언하노라 하는 거. 조선이 독립국인가 조선이 자주민을 선언하노라. 차로서 세계 만방에 고하여 인류 평등의 대의를 극명 어쩌고 쭉 나가는 거. 여기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차로 인하여 동양 안위의 주축인 4억만 진화인이 일본에 대한 위구와 시위를 갈수록 농후케 하여.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로 인하여 동아시아 안정의 주축인 4억 중국인들이 일본에 대한 두려움과 시기하고 의심하는 마음이 점점 농후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중국인이란 단어를 우리 기미독립선언서는 진화인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또 나옵니다. 진화로 하여금 목매에도 면하지 못하는 불안, 공포로서 탈출케 하는 것이며 또 동양 평화로 중요한 일부를 삼는 세계 평화, 인류 행복에 필요한 계단이 되게 하는 것이라. 이 어찌 구구한 감정상이 문제리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진화, 중국으로 하여금 꿈속에서도 겪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벗어나게 하는 거다. 이때 중국이 진짜 꼴이 말이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아주 절절 겁을 먹고 있는데 그거를 중국인들이 꿈속에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불안과 공포를 벗어나게 하는 거다. 뭐가? 조선 독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족도 당당히 중국을 진화라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렇게 옹졸하게 굴고 건방지게 떨면 그들의 이름 그대로 불러주는 거죠. 자, 저러한 진화에 불과한 중국을 G2로 만들어준 것이 대한민국. 그것도 좌파 성향에 있는 정권이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면서 김영삼은 말은 보수였지만은 좌파들이 득세할 수 있도록 그 숙주가 되어줬죠. 그때 김영삼이 김일성을 상대로 정상회담을 추진하다가 그 와중에 이제 상당히 문제가 있었죠. 그때 북한에서 판문점 회담하면서 니들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라고 위협을 합니다. 1993년일 겁니다. 그때 북한이 NPT를 탈퇴한다 뭐 어쩐다 하면서 핵무기 만든 것처럼 공갈을 치거든요. 그래서 북한 핵무기가 터져 나오니까 클린턴 대통령이 북한을 때리자라고 하는데 김영삼이 결사 반대합니다. 민족이 우선이라고. 그래서 북한을 안 때리죠. 대화로 해라 그래가지고 미국의 갈루치 차관만하고 북한의 강석주 외교부 부부장이 만나서 그 제네바 합의를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제네바 합의가 파기되고 이게 그 파기되는 거는 이제 김대중 정권 때 파기되죠. 이제 제네바 합의에서는 재처리만 안 하는 걸로 합의가 됐었는데 북한은 재처리는 안 한다. 그 대신에 농축은 아무 얘기 없었으니 농축을 한다. 농축을 몰래 한 거죠. 그게 밝혀져서 2002년 김대중 정권 때 제네바 합의가 파기되면서 하니까 그 다음엔가 북한이 NPT 탈퇴를 하여간 그 노무현 때죠. 그렇게 하면서 핵실험을 2006년에 10월 9일 해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골치가 아프니까는 이제 미국이 직접 회담해도 안 되니까 미국이 빠지고 육자회담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때 이제 중국은 미국하고 사이 좋았고 우리랑 사이가 좋았으니까 중국 보고 북한을 다뤄봐라라고 하면서 육자회담 의장국을 중국이 맡으면서 북한 문제를 계속 미국이 알려주다 보니까 미국과 직접 통하는 게 많아지면서 G2 국가가 된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일본도 초기에는 중국과 수교해서 중국을 상당히 우대했습니다만은 중국이 너무 전랑 외교를 하니까 많이 돌아섰고요. 우리는 최근까지도 지금 턴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미국 유학도 갔지만 중국 유학을 많이 갔죠.
중국어를 공부하면 돈을 벌 수 있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사회적 지위가 올라간다라고 해서 과거에는 프랑스나 독일로 가던 학생들이 그만한 숫자가 오히려 중국으로 가버렸었죠. 그 많은 비율이.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가기 위해서 너도나도 줄을 서게 되고, 사실 중국에서는 돈 벌려고 우리나라에 오려고 너도나도 비자 받으려고 줄을 섰는데 거꾸로 그런 현상이 생겼죠. 그리고 중국이 자꾸 이제 대국이다 하니까는 미국 다음이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관계를 틀려고 대한민국에 힘께나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중국 대사한테 만나려고 참 애를 많이 쓰면서 중국의 지위를 열심히 올려줬죠. 육자회담으로 미국과 통하면서 미국과 맞선대하는 국가 지위를 얻고 한국이 올려주고 또 그전에 일본이 올려주고 그래서 G2가 된 겁니다. 이런 것이 지금 이제 이 싱하이밍이 건방을 떨었잖아요. 이재명을 만나갖고. 민주당에서 그 유튜브로 자기 생중계했을 때 싱하이밍이 이 원고 입고 15분 동안 떠들 때 이재명 얼굴이 굳어지잖아요. 그때 이재명 씨가 무슨 뭔 소리 하고 있어 하고 탁 나왔으면 이재명 다음 대통령 됐지. 그걸 다 듣고 기껏 한다는 얘기가, 요즘 제가 제 방송에서 했지만 중국 가려면 비자에다가 뭐 쓰라는 게 되게 많아요. 재산도 많이 쓰고. 중국 안 가죠. 꼭 가야 할 사람도 불편해져. 근데 그거 불편한 거 풀어달라고 그럽니다. 그 정도 얘기밖에 못했어요. 지금 이런 사태 참 못 본 거지. 그래 이렇게 벌어지고 나서 우리 차관이 싱하이밍 불러갖고 경고 초치를 하니까 중국 외교부는 차관이 아닌 부장 조리 차관보가 우리 대사를 불러서 역시 경고를 합니다. 일부러 우리를 한 등급 낮춰서 하는 거예요. 요게요,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힘으로 대만 해협의 현재 질서를 변경하지 말라 그랬을 때는 중국의 차관 부부장이 우리 정재호 중국 대사를 불러서 초치해서 경고했었어요. 그때는 차관이 해놓고 우리가 싱하이밍 경고했을 때는 지들이 한끗발로 없다고 차관보가 나와서 우리 대사를 불러 경고합니다. 이렇게 우리한테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이 정재호 대사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충안고등학교 동기동창이죠. 이분이 윤석열 정부가 5월달에 들어서고 7월에 부임했는데, 그럼 이제 대사가 가게 되면은 신임장을 그 주재국 국가 원수에 제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걸 중국이 차일피일 미루다가 올해 4월 24일에야 받아줍니다. 일부러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직도 중국을 제대로 못 보고 있는데, 그 송파의 동방명주라고 하는 중국 비밀경찰 조직이 있었죠. 거기에 왕해군이라고 하는 주재한 중국 교민협회장, 한국에 있는 중국인들 교민협회장이 뭘로 처벌했느냐? 처벌 안 했어요. 식품위생법하고 5개 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다가 그냥 넘어가줬어요. 이게 결국은 다 우리가 이게 자꾸 싱하이밍을 키워주는 겁니다. 싱하이밍을 키워준 거예요. 지금 그동안 싱하이밍 만난 사람들은 국회의장도 만났고, 우리 국회 부의장, 국힘당에 있는 국회 부의장도 가서 만났고, 제주지사 이 오영훈이라고 하는 친구 참, 네. 한국이 만약 핵공유를 하게 되면은 그 반입하는 핵을 제주에 보관할 수도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격렬하게 항의했던, 참, 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도지사입니다. 그런 자를 불러서 밥을 먹어. 왜? 얼마나 이쁘겠어, 싱하이밍 보면. 그리고 우리 추경호 장관, 이주호 교육부총리, 전북지사인 김관영 또 만났습니다. 관저로 불러서 만났던 것 같아요. 대사관에서 만나거나. 주호영, 정일종 국힘당 의원들도 만났고. 이렇습니다. 여기서 정치 다 하고 있어요. 위안스카이, 우리 원색이라고 하는 친구, 20몇 살 때, 야, 이게 우리나라 근대사가 이렇게 됩니다. 1864년인가 5년도에 일본이 운양호를 보내죠. 군함이죠. 그게 이제 강화도하고 우리 본토 사이 그 바다로 들어옵니다. 그 바다로 들어오게 되면은
허가받지 않는 배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 초지진 뭐 그런 데에서 포를 쏘는데, 포를 쏘니까 이 자리에 같이 쏴요. 그리고 우리가 박살나죠. 더 먼 데서 더 잘 쏘니까. 그래서 그런데 자기네 공격을 당했다고 요즘 전쟁 끝나고 나면은 강화조약 맺잖아요. 강화조약 맺는 게 강화도 수로 조약이에요. 전쟁 끝나고 새롭게 평화관계로 가자는 게 강화조약입니다. 맺으면서 우리랑 국교를 트죠. 그러면서 조선은 독립국이다라는 문구를 넣게 합니다. 청나라의 속국이 아니라고. 그래서 조선이 최초로 외국으로부터 독립을 인정받게 돼요. 중국의 속국이 아니라고. 그러면서부터 그때 민씨 정권 때인데 갑자기 조선이 일본풍이 불어서 전부 다 그동안 중국에 조공바치고 청나라에 쩔쩔매던 나라가 막 외색으로 일본색으로 변해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군대까지도 일본식 군대 별기군을 만드는데 이 90군데 관군이 불만이 많아갖고 쿠데타를 일으키죠. 그래서 민씨 정권의 핵심인 민비를 죽이려고 하는데 민비가 여주로 도망가고 민씨의 우두머리들은 많이 죽이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누구를 옹립하는가 하면 대원군을 옹립해요. 대원군은 그때 이제 자기 아들 고종이 20몇 살 되기 전까지는 자기가 섭정을 했는데 성인이 됐으니까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물러났는데 그 직후 고종의 부인인 민비가 민씨 집안의 권력을 잡고 아주 대원군을 어렵게 하고 전횡을 일삼다가 강화도 조약을 맺으니까는 친일파로 붙어갖고 막 그렇게 달린 거죠. 그러니까 그 관군 세력이 불만을 일으켜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민씨 정권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꾸로 대원군을 옹립합니다. 이때 민비가 여주로 도망가가지고 물론 그들의 오빠 뭐 민씨들하고 합의를 해서 했지. 일본의 도움을 청하는데 일본은 그때 이모군란 일으킨 군대한테 착살이 납니다. 할 수 없으니까 청나라의 도움을 청해요. 그때 청나라가 군대를 보내갖고 이모군란 일으킨 세력을 척결해버리고 다시 청나라의 조공국가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민비 세력, 난 지금 민씨를 명성왕으로 높이는 거에 대해서는 저게 무슨 애국자야 뭐야, 참 웃기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민씨 정권이 청나라에 붙어서 갑니다. 그때 청나라에서 젊은 관리 하나 보냈는데 그 친구가 원색이야. 23살인가 4살에 왔어. 아주 우리를 얕보고 싱하인보다 더 젊은 친구를 보낸 거지. 그 벼슬이 뭐 무지무지하게 긴데 마지막에 감국 대신이야. 조선을 감독하는 대신이야. 그가요 가마 타고 고종 만나러 오면은 영의정 이하 전부 다 절을 하고 고종도 일어나서 맞았습니다. 원색에 그렇게 설치됩니다. 그러다가 야, 이 청나라 세력은 도저히 못 봐주겠다. 일본에 기대서 다시 한번 개혁을 하자라고 해서 김옥균이 일으킨 게 갑신정변입니다. 그게 3일 만에 실패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흘러가다가 그 청을 따르는 민씨 정권이 얼마나 부패하고 부정부패하고 무능력했으면은 전라도 고부에서 동학혁명이 일어납니다. 이 민씨 정권 타도하자는 거예요. 근데 민씨 정권이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청나라한테 도와달라고 요청을 또 합니다. 그때 청나라하고 일본은 어느 한쪽 군대가 들어가면 양쪽 다 서로 통보한다고 돼 있어서 일본군도 옵니다. 근데 그 전투에서 일본군이 청나라 군대는 제대로 못하고 일본군이 동학을 막아버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게 갑오년이죠. 다시 일본이 권력을 잡으면서 갑오개혁에 들어갔다가 그때 이제 갑오 농민전쟁 막은 다음에 일자가 제일 감정 있는 게 민비니까 민비를 죽이잖아요. 그래서 고종이 그때부터는 일본을 겁을 내다가 러시아 공사관 도망갔다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 러시아를 일본이 러일전쟁으로 이겨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 조선의 이 고종이란 이 자는 부인 따라 왔다 갔다 하고 뭐도 없으니까 외교권을 뺐고 그게 1905년 을사조약이고 1910년에는 그전에는 그를 상왕 무때문 황제라 그랬지만 물러나게 한 다음에 그 아들 순종을 황제로 세워서 한일합방 조약을 맺는 겁니다. 네. 이게 우리나라의 비극의 역사인데 그 한중간에 청나라가 보낸 원세계라고 하는 24살짜리가 있습니다. 원세계는 조선에서 그렇게 감국 대신하고 설친 다음에
중국에 다시 청나라에 들어가죠. 갑신장변 직전에 아마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서 거기서 아주 조선을 잘 다스리고 왔으니까 계속 올라가죠. 그래서 1910년에 손문이 청나라를 무너뜨리는 신의 혁명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잠시 공화정으로 가다가 다시 이게 뒤집어져서 황제정으로 갑니다. 그때 이 위안스키가 황제가 됩니다. 잠시 황제가 됐다가 그걸로 끝나죠. 위안스카이 원세계한테 황제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준 게 조선이었습니다. 싱하이밍이 나중에 돌아가서 이 대한민국 이렇게 흔들었다 그래서 중국의 외교부장 되고 국무위원 되고 주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기회 만들어주지 말자고요. 역사 반복하지 말자고요. 그래서 제가 중국을 진나라라고 부르자고 그러는 겁니다. 이 싱하이밍이 이렇게 설치되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봐줬지. 너무 봐줬지. 사실은 싱하이밍 말고 원래는 천하이라고 하는, 우리 발음을 하면 진해야, 베풀진 바다였죠. 진해라고 하는 친구가 이 싱하이밍보다 나이가 더 젊어요. 이 싱하이밍은, 형해명이는 북한의 사리원 농대 나왔고, 이 진해, 천하이는 김일성 종합대학 조선어과 나왔습니다. 김일성 대학 나온, 한국말 잘하죠. 사실 이 친구가 한국에 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가 한국 얘기 나올 무렵에 사드 문제가 터졌는데, 아주사, 중국 외교부 아주사 부사장, 아주사는 우리라면 아주국입니다. 아주국 부국장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와서 한국 기업들을 만나가지고 소국이 대국한테 대항하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 천하에 싫다라고 하는 의견이 많다 보니까 싱하이밍에 왔죠. 몽고 대사하다가 왔어요. 참, 몽고 대사하면 그것도 힘이 없는, 외교계에도 자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막중한 한반도 담당으로 온 거죠. 그 부인은 담육군인데, 담위진인데, 이 여자도 어지간히 설쳤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부인 아무개 씨랑 비슷하게. 우리 코오롱이 이 담육군 부인하고 이 형해명 대사를 울릉도에 지은 자기네 호텔에 초청해서 고가로 대접하게 됐죠. 이 싱하이밍이 이번에 A4 용지를 들고 이재명 앞에서 두글두글 읽어갔는데, 그거는 자기 원고가 아니라 남이 하라고 한 거겠지. 그거는 중국 외교부장이 현재 당에 진강 중국 국무위원이 보낸 거 아니냐. 일부러. 왜? 한국 길들이려고. 우리가 계속 중국인 G2 국가의 지위를 만들려면 한국을 거치게 다뤄야 되거든. 이렇게 된다면은 사태가 복잡해지죠.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는 우리 싱하이밍 싫다. 너희도 체면이 있으니까 니들이 얘를 데려가라. 새로운 놈 보내라. 이런 식으로 사인을 주고 있어요. 페르소나 농그라타까지는 안 하겠다는 건데. 근데 저게 중국 외교부장 겸 국무위원의 지시로 저렇게 읽었다면은 중국이 일부러 한 거지. 한국을 딱 길을 꺾어야 일본도 잡고 호주도 잡으니까 시범 케이스로 한 거죠. 그럼 얘기가 달라지죠. 그럼 우리도 외교를 격을 올려서, 우리 정대사가 윤 대통령 고등학교 동기인데 그분도 뭐 추방되겠지. 우리가 싱하이밍 추방하면은. 그렇더라도 중국을 거칠게 다뤄야 돼요. 북한도 거칠게 다뤄야 돼요. 그래야 우린 여지가 생기고. 그리고 윤 대통령도요, 미국에 가서 정상회담 잘하고 오셨는데 미국이 약속한 확장 억제를 검증하셔야 됩니다. 검증하셔야 돼요. 윤 대통령은 NPT 잔류를 확약해주고 왔는데 미국은 말로만이야. 핵무기를 갖다 놓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중국하고 막 티격태격할 때 미국이 어쩌나 이렇게 보면서 너 진짜로 확장 억제 해주는 거야? 안 해주면 우리 핵무장 할 거야? 이런 배심을 보이셔야 돼요. 중국을 G2로 만들어준 거는 순진하고 어리석은 몽매한 대한민국이었다. 잊지 마십시오. 이제는 중국은, 진화는 우리가 거칠게 다뤄야 됩니다. 싱하이밍은 꺼져라. 네, 감사합니다.